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만성 통증은 참 많은 분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내과, 류마티스 내과, 통증의학과, 마취과 또 여러 한의원들을 다니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일 뿐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 만성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천연 치유를 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고 만성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들 경험을 하세요. 오늘은 왜 이 천연 치유를 할 때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낫지 않던 이 만성 통증이 천연 치유를 함으로써 왜 좋아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만성 통증을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섬유 근육증과 그리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또한 어떠한 명칭은 붙지 않았지만은 그냥 여러 군데 허리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자가 면역증이 있는 류마티스나 또 루푸스가 있는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증에 대한 통증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처음 제가 말한 섬유 근육증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앓고 있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만성 통증은 현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3개의 포커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리, 즉 생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적인 이유 때문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사회주의 요인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왜 이게 의학적과 생리학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풍부하지만은 왜 이게 정신적인 것이 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게 하고 또 이 사회적인 요인 것들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데에 대한 현대의학의 연구는 아직 안타깝지만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만성 통증의 주요된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이 만성 통증이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만성 통증에서 해방되시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부위가 맨 처음엔 다리 쪽이세요.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이나 그냥 다리 쪽이 아프시다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요통입니다. 이유 모를 요통. 병원에 아무리 검사를 했는데 어떠한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질병 때문이 아닌 훨씬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통, 그리고 우리 위쪽 팔, 어깨에 있는 고통들, 그 다음으로는 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턱과 턱 관절과 치아의 고통, 그 후로는 퍼센티지는 떨어지지만은 우리의 가슴 밑에 통증이나 우리 복부 통증, 그리고 우리 골반 통증, 이런 순으로 많은 분들이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만성 통증은 처음에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부상 때문에 통증이 있던 것이 6주에서 12주를 넘어갔을 때를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잘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나 부상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의 그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 전에 알았던 아주 통증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나 안 그러면은 다른 여러한 요인들, 즉 약간 좀 통증에 대해서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겁내하거나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적절히 상담을 받지 않았을 때에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이 만성 통증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야 이것이 만성 통증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즉 CRPS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복합적으로 몸이 전부 다 아픈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다리 쪽이 아프고 붓고, 그리고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뼈의 곳곳에 약간 골다공증 같은 증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뼈도 잘 부러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인대나 관절 이런 것들도 파열이 쉽게 됩니다. 이 CRPS, 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그 원인은 한 군데에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염증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아주 커다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질병이 있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치료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붓고 열이 나고 후끈후끈 하는 거예요. 이 급성적인 염증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성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제대로 염증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상태를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만성염증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 때문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처럼 여러 군데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나 다쳤을 때나 제대로 염증을 고치고 제대로 했다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점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것은 염증인데 우리 뇌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만성염증이 생기면은 이 만성염증이 그냥 우리 몸에만 있진 않아요. 우리 혈관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염증의 주 요인인 이 면역 물질들이 우리의 혈류를 타고 우리의 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염증을 일으켜서 두통, 그 외에도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게 느끼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섬유 근육통 또한 똑같아요. 섬유 근육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앓고 있는 여러 증상은 이렇습니다. 그냥 온몸에 다 고통이 있다. 그냥 1년 내내 내가 독감에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이 브레인 포그, 브레인 안개 이게 꽉 찼다고 느껴지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깜짝깜짝 하시고 그리고 머리가 계속 뿌여니까 이 인지 기능이 약간 다른 분보다 약간 슬로우하세요. 그리고 맨 처음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 어깨나 목이나 아니면 팔이나 이러한 관절 고통을 맨 처음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항상 만성 피로예요. 항상 지쳐 있으시고 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이러한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두통을 많이 앓고 또 우리 뇌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센세이션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증과 그 염증이 우리의 뇌에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염증을 치료하면 됩니다.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왜 염증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돌리면 됩니다. 염증이 생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칼슘 부족입니다. 우리 혈관에 충분한 칼슘이 있지 않으면 몸속 안에 들어오는 독소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대로 해독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간에서 이것을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원활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혈액은 계속 산독화가 되어 갑니다. 이때 면역 시스템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몸이 지금 혈관에도 염증이 있고 간도 제대로 해독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면역 시스템 또한 어쩔 수 없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만성염증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성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이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러면은 살아있는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떨어져 있던 간의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을 다시 강하게 해줘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우리 뇌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야채와 생과일과 생씨앗이 주로 이루는 식생활 식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부한 영양가 많은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을 우리 몸에서 아주 흡수력이 뛰어나게끔 먹을 수 있는 즙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채소 안에 있는 섬유질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 부담은 소화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소화의 부담으로 이어질 때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썩게 되고 썩을 때 일어나는 활성산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을 충분히 제거해준 즙이 꼭 필요합니다.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을 자기 자신에게 딱 맞는 식단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을 옆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같이 가야 되는 즙이 같이 간다면은 이 만성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통증으로 여러 군데를 전전하시면서 약간의 증상만 호전됐던 분들이 계속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던 분들이 천년 치유를 통해서 만성 염증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